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용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사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자, 한겨레 오면 4차례 연패, 민주당 전략 없고 반성 없고 패배주의 굳어지나, 이런 제목입니다. 뭘 얘기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그제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 완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요?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과연 이번 패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게 또 관심인데요. 자, 그 4.24 재보선도 한 곳도 이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참패를 당한 만큼 당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라도 소집해 원인을 따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을 자성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입니다. 뭐 정치에서 꼭 매뉴얼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거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정도로 그동안 정당에서는 인식되어 왔는데 말이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의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한 당직자는 예상보다 큰 차이로 져서 다들 침통해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재보선 관련한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는다,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예. 자, 다른 또 핵심 당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불어넣는 대신에 당에서는 이미 진 선거라는 발언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더구나 후보가 확정됐는데도 여전히 손학규 상임고문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다수였다, 이렇게 한겨레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당이 자기 후보를 신뢰하지 않는데 어느 유권자가 표를 주겠는가, 설사 이기기 어려운 선거라 해도 자기당 후보를 키우고 지역 기반을 확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민주당은 서청원 정도는 5.16으로 누를 수 있다라는 각오를 보여줬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대표와 손학규 상임고문의 지원 활동도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력했어, 우리는. 무관심하지는 않았어. 뭐 이런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그 지적을 듣기는 싫고 하니 그냥 척은 했다는 겁니다. 김한길 대표는 그러나 해당 지역, 경기 화성갑에서 총력전을 벌이면서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한 손학규 고문도 과거에 내 선거처럼 챙겼던 수원갑 이천열 의원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다소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민주당 큰일 났습니다. 이 전략도 없고 반성도 없고 이러다가 패배주의가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인가요? 그때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이제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2013년 5월 4일 민주당은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당대표 된 이후 민주당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또 6월 4일에 2014 지방선거 기획단 발족식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처한 위기는 지난 4번의 큰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한 것에 기인합니다. 정당은 뭐니 해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예, 정당은 뭐니 해도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
자,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1면인데 말이죠. 청와대와 여당이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또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일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국정원 직원 댓글과 같은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공로, 전교조 소속 공무원들의 이 정치활동을 차단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야당은 국정원 직원 댓글을 문제 삼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사와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원해왔던 것이다. 라면서 앞으로는 전공노와 전교조 등 이 공무원 단체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다. 예. 뭐 본인이 안 했다라는 거는 뭐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했고요. 예. 지난 8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랬고 도움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월요일에 그 정우원 국무총리가 담화할 때도 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어제도 어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비슷한 취지 얘기였던 것 취지는 같은데.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예.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이 예. 지금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드러나 있는 국가기관의 개입 실태가 너무 적나라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네. 다만 개인은 의혹을 살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정확한 워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의혹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지난 8월의 입장과 미세하게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는 어제 발언의 방점은 이 전공로 전교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단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 공무원 단체, 그러니까 국가기관 이외의 공무원 단체, 그다음에 개별 공무원을 언급하면서 예. 앞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우리 시중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예. 좀 수세에 몰려 있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디 나만 죽나 보자. 아. 아주 대단히 무서운 발언이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위기 타겟의 술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덮어씌우기, 물타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여기서 그 전형이 또 노출됩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국정원 의혹을 덮는다면은 더 큰 국민적 저항, 국민적 불신을 부를 거라는 생각은 못 하나요? 안 하는 거겠죠. 안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은 아니고요. 도하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뭐, 도하 언론이라고 해봐야 뭐,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정도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대선 전후에 한 외교안보 행사 강연에서 보수 대선 후보를 지지해달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후보 이름을 거명했다든지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 발언 내용을 듣다 보면은 이건 뭐 아무래도 그 뉘앙스가 분명하게 어느 쪽 후보에게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쳇말로 초딩한테 물어봐도 알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난해 1월 5일 국제 외교안보 포럼 신년 할애식 조창 강연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세력을 지도자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 공조를 중시하는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대선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수 정권 창출의 당위성을 역설한 발언으로 들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또 대선이 끝난 올 1월 강연에서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훈처의 업무라면서 2년 동안 선제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를 이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뭐 보훈처를 이념 대결 도구로 활용해서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시비가 이 때문에 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박승춘 처장은 공개된 동영상에서 대선 개입 논란이 있는 안보 강연, 교재와 관련해서 공무원, 대학생, 교사 등 일반 국민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전문 강사를 위해서 나라사랑 교육 교재도 만들었다라고 밝혀서 위증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외주 용역을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직접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은 이 동영상 등을 토대로 박승춘 처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와 함께 해임을 촉구했는데요. 박승춘 처장 여기에 밀리지 않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한 일이다.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다. 이러면서 대선 개입은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보훈처와 관련된 내용들, 보훈처장, 박승춘 처장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예. 이분이 어떻게 MB의 낙점을 받고 네.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일하게 예. 장차관 가운데 유일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 네. 깨닫게 됩니다. 예. 이런 사건이 터질수록 이런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잃어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고요. 지난 대선에서의 이 관권 개입에 대해서 수사하고 이에 대해서 뒷조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목이 날아가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대체 이번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다고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박승춘 처장 날리는 것부터 시작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박 처장이 이 기사 말미에 보면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예. 대통령이 판단해 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립니다. 국민이 대통령밖에 없다고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보니까.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SNS 안에서 스타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김 PD님이요? 그건 아니고요. 31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7만여 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계정은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보다 파급 효과가 큽니다. 경향신문이 세계적인 트위터 영향력 측정 사이트 트윗레벨을 통해서 분석해 봤더니 이 사람의 계정은 100점 만점에 76.6점을 기록해서 52.9점을 기록한 세계적인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와 61점을 기록한 가수 아이유보다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봤더니 12년차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국방부 장관의 표창도 받았다고 하는데 지난해부터 이 사람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활동에 몰두를 했는데 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칭송하는 오빤 MB 스타일이라는 동영상을 올리는가 하면은 시발단 윤정훈 씨의 글들을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해 북방한 개선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라는 글을 퍼나르면서 NLL을 앞으로도 잘 사수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네. 이런 친정부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니까 정체를 의심하는 누리꾼들이 생겼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이모 씨는 패치님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알바 같다는 표현을 하셨다. 전 그냥 조금 보수적이며 X살 아들, X살 딸을 두고 짠돌이 사장님 밑에서 일하며 간간히 인터넷으로 뉴스 보며 땡땡이 치는 아줌마입니다. 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예. 월급을 좀 적게 받나 봐요. 예, 짠돌이 사장님 밑에서. 제가 이 트윗 레벨이라는 곳에 지금 접속을 해서 네. 우리 김용민 PD의 예. 트윗 레벨 스코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예.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 사람 팔로우 7만 명인데 76.6점이라 그랬죠? 예. 무려. 예. 84.7. 이게 내 앞에서는 그야말로 조족지열이니만. 예. 저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그래도 이 사람은 눌렀네요. 예. 77.6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익명의 이런 활동가들이 실명의 활동가를 이긴다는 건 참 비극인 겁니다. 예, 네. 어쨌든 SNS 상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상식과 논리가 좀 통한다. 이렇게 감히 자평하고 싶습니다. 경향신문 또 오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분이 서청원 이 당선자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 서청원 당선자와 함께 새누리당 후보 공천에서 경쟁을 벌인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성회 전 의원입니다. 핵주먹으로 불리는 네. 김성회 전 의원. 근데 이분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김성회 전 의원은 보선 공천 탈락에 승복한 직후부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위로 인사설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을 듣고 있는데요. 정치권의 한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지금 공사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데 공모와 상관없이 김성회 전 의원이 이미 낙점됐다는 말이 있다. 정부 쪽에서 공사에 준비하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2008년 18대 총선 화성갑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던 김성회 전 의원은 이번 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고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역구를 옮겨서 공천을 신청하니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3일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서청원 전 대표를 공천하니까 승복했습니다. 맨입에 승복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설로 그 의문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참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됐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말이죠. 예. 참 훈훈한 박근혜 정부입니다. 예. 김성애 의원에게 당연히 물어봤죠. 경향신문 기자가 내정설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러면서도 위로 인사에 대한 비판은 신경 안 써도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말이죠. 정부 용역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과도한 비용과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시기상조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자, 이 문형표 후보자가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인 지금 박근혜 정부 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이다라고 바로 며칠 전에 밝혔거든요. 그런데 과거도 아니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2011년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반대한다. 앞뒤가 다른 얘기를 했던 것이죠.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형표 후보자가 한 말은 이겁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필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다. 내 주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오늘 경향신문 일면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은 신용등급 중간계층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같은 기간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신용등급 중간 계층 가계의 비중은 37.5%에서 29.1%로 하락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단위농협하고 대부업체하고 이 어느 쪽에 돈을 빌려야 신용등급이 높은 겁니까? 이게 단위농협 아닙니까? 네. 대부업체 이용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가계부채 불안이 결국 중산층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바로 오늘 경향신문 일면 내용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자, 이른바 5월에 있었던 RO 모임.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짜깁기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나선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라고 이석기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근데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이렇게 네. 비틀었다는 겁니다.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한다. 이 말이 사실은 핵심인데, 전쟁 반대 투쟁에서 반대는 사라지고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이러면 뭐 마치 전쟁을 호소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라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자. 앞뒤 맥락을 봐서 이게 진짜 그것이 전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을 준비하자라는 말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전인데 이걸 성전, 거룩한 전쟁 이렇게 바꿨다는 거고요. 뭐 테러 단체가 벌이는 성전인가요? 그렇죠. 이슬람의 그 무장 세력들이 성전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거룩한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 죽이고 재산 파괴하고 이게 거룩한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와간 이석기 의원은 성전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참 아주 정말 압권입니다. 천주교 절두산 성지라고 말한 건데 이거를 결전성지라고 이렇게 비틀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거의 같은 맥락인데 같은 의미인데 이게 바꾼다든지 뭐 잘못 들어서 예, 뭐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절두산 성지가 어떻게 결전성지가 됩니까? 참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굉장히 의도적인 비틀기가 아니냐. 변호인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6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네. 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8일에 전국 295개 공공기관에다가 단체 협약 규정 조사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각 그 기관의 노조와 맺은 이른바 불합리한 단협 조항을 바꾸라, 이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손봐야 할 조항, 바꿔야 할 그 단협 조항으로 꼽은 사례는 조합원, 조합 임원 인사, 조직 개편, 정원 조정 때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협의 없이 그냥 지멋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협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또 노사 동수의 인사, 경영, 노사 등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 협의한다. 노사가 동수로 이제 인사와 경영을 그 그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도 역시 원점으로 돌려라. 이게 기획재정부의 지침이었다는 거고요. 또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 해고 때는 그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합의, 이런 건 역시도 왜 노조하고 합의하느냐, 이것도 역시 백지로 바꿔라.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침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 공공기관 단체 협상에 지침 구실을 해온 정부의 예산 편성 집행 지침에도 없는 겁니다. 정부 원칙에도 없는 거예요. 노동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하거나 자율적인 노조 활동, 그리고 노사 관계를 비트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왜 내려보냈을까요? 공무원 조직을 제멋대로 한번 재단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네, 이런 거를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노사관계 선진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진화. 그러면 네. 실제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경영 참여나 감시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가? 네. 반대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직원들이 예. 독일의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사까지 추천하고 그 추천된 이사가 경영에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선진국의 그런 제도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아니 이거 협의하라고 하면 형식적으로 협의하고 말거든요. 예. 구성원들하고 경영진이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를 예. 마치 선진국에서는 다 그러고 있는 것처럼 노조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것처럼 경영은 오로지 경영자만의 몫인 줄 알고 예.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거죠. 예. 정부 자체가 이제 후진화되다 보니까 예. 선진화의 기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의 밑에 바로 딸린 기사를 보면은 법원 판단은 정부 지침이 단협을 강제할 수 없다. 정부가 단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바꿔라 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네,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자 수리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을 또 도하신분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천안센터에서 외근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지난달에 협력업체 사장의 욕설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회사 쪽에 표적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최모 씨입니다. 최모 씨는 그젯밤 10시쯤 천안, 네, 그 분회가 있죠. 그 노조 분회. 회원들이 공유하는 그 사회관계망 서비스 대화방에 저 아무개가 그동안 삼성 서비스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태일님처럼 그러진 못해도 전 선택했어요.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최 씨 동료들은 자필 유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은 경찰에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삼성전자 서비스 여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그 근로감독이 예.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예. 문제 없다고 판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정부가 이런 죽음을 방치했다라는 그런 비판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정홍원 국무총리 지난 월요일 뜬금없는 담화문.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난 잘못이 없지만 책임이 있다면 묻겠다. 이게 무슨 말?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입니다. 똑같은 말 어제도 하신 건데 새누리당은 덮어놓고 환영일색. 그리고 야당 공격. 대통령의 말씀은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이제 정치권 모두는 국정 현안에 집중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한도 끝도 없는 물에 생떼, 억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차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와 책임자 처벌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이를 비방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진솔하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수사는 수사기관에, 재판은 재판기관에 맡기고 야당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새누리당이 간과하는 문제. 과연 수사를 수사기관에 맡기고 지켜보고만 있으면 될까? 경찰과 검찰 수뇌부의 수사 방해를 폭로하며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찰 수사과장과 검찰 수사팀장에게 정치색을 들씌우며 사건의 본질을 가리는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편 것은 새누리당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되어 감찰을 받고 있고 최동욱 검찰총장을 내쫓은 자리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아끼는 인물을 앉히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의혹이 숨김없이 밝혀질 것이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다는 통합진보당 대변인. 역시 못 믿겠다는 정의당 대변인. 국정원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려는 최동욱, 윤석열 등 검찰에 대한 정권 차원에서 공작의 칼날을 이미 휘두르고 난 뒤에 명확한 수사 결과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진정성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밝힌 입장에서 불법 부정선거의 진상과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데 대해 가장 먼저 사과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엔 새누리당 대변인에게 포문을 연 민주당 대변인의 말. 새누리당 대변인 세 분이 함께 나서서 대통령의 언급을 그대로 옮겨 봉독하면서 민주당의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새누리당에게 감격스럽다고 민주당한테 마저 손 모으고 듣고 있으라는 식인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무런 책임 표명도 성의 있는 조치도 없이 시간 끌기 태도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야당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청와대라는 궐 안에 기춘 대원군께서 무슨 지침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나 된 듯이 야당에게 눈 부라리는 새누리당의 일사불란함 그다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보궐선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해놓고 세레머니는 박태환 올림픽 금메달 딴 듯 하는 아전인수 호들갑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